그렇게 첫 번째 어버이날을 망했어요. 오늘 내용은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때가 진짜 피크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어떤 거를 보면서 배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실제로 그만큼 매출이 올랐고, 현재는 따로 제품 판매는 하진 않지만 출강 수업을 통해서 이 대목을 어떻게 또 지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방하는 안쌤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실 쇼츠로는 그래도 조금씩 올리다가 제가 한 번은 너무 고민이 많다, 내 인생에 물음표를 던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온통 물음표 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잠깐만요. 서론이 또 너무 길면 이탈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은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때가 진짜 피크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어떤 거를 보면서 배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실제로 그만큼 매출이 올랐고, 현재는 따로 제품 판매는 하진 않지만 출강 수업을 통해서 이 대목을 어떻게 또 지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왜 물음표가 그렇게 많아졌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이시나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요. 현재 5개월 차 이제 시작이에요. 성별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입덧을 5주 조금 지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강의가 잡혀있던 걸 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겹게 가서 중간중간에 쉬는 텀마다 토하러 가고, 그리고 거의 우울증? 완전 울고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임신을 해도 그냥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배만 불러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너무 다 바뀐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른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없어졌고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력한 저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음표 투성이었어요. 수업은 어떻게 가며,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더 큰 문제겠죠? 만삭 때도 그렇고. 그런 막 고민들이 막 생기니까 근데 진짜 물음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주 지금은 이제 입단약으로 조금은 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또 그리고 씩씩하게 여전히 강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정말 다행인 게 우리 비수기 시즌이거든요. 완전 비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비수기가 들어오는 딱 그 시점이라서 우선 저희 강사분들이 있으니까 강사분들이 열심히 강의를 나가주시고, 제가 갈 수 있는 강의는 출산하고 몇 달? 아마 한 10월, 11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 정도만 잠깐 제가 유튜브로 인사드리거나 아니면 인스타 릴스 활동 이런 것만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제품 판매를 다시 해보려고 요즘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 상품을 내가 미리 준비할 걸 이라는 후회가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방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버이날에 대해서 아직 딱 뭐지? 그게 진짜 대목이야? 돈이 돼? 나 지금 판매 올려봤는데 판매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아는 내용들을 다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변화의 소식,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저 또한 강의를 주로 했지만 제품 판매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강의만 다 할 수가 없어졌고, 그래서 집에 사무실 내에서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품 판매도 다시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를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를 하면서 또 거기서 오는 저만의 노하우들이 생기면 또 공유를 할 거고요. 그다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이디어스 등 다양하게 계속 활동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저만의 방식들이 생기는 부분을 공유할 거니까 꼭 구독하시고 저를 같이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함께 성장해요라는 의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버이날이죠. 5월에 어버이날, 그다음에 스승의 날이 큰 이유는 첫 번째 출강 위주로도 커요. 제가 이 관련한 강의 문의를 한 2월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기관에서도 막 촉박해졌을 때 4월 달에도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을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1인당 비용이 좀 적어요. 그 이유는 되게 나눠줘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박리담회가 가능한 출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강을 해보면 알겠지만 박리담회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을 파는 거야 저희가 손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해서 하면 되는데, 출강은 직접 그만큼 막 다 챙겨가서 만드는 거 옆에서 다 지켜봐드리고 포장 같이 해드리고 하고 또 그 준비물 생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저가로는 솔직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판매가 왜 인터넷에 진짜 저렴한 뭐 비누 하나에 4,500원, 카네이션 비누 한 개 4,500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단가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첫 거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좋긴 하지만 1인당 4,500원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이동하기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전화 오는 것도 이제 행사.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그런 행사들이 많으니까 주말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제 만들기 수업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예산이 뭐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인데 뭐 60개 이렇게 막 요청을 주세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뭐 수익 퍼센테이지 따져 보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품목에 따라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전화 받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런 전화가 왔을까요? 그거는 놀랍게도 2020년 제가 맨 처음 이 공방을 시작했을 때가 3월인가 사업자 등록을 했었고, 공방을 본격적으로 오픈한 거 한 4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시즌을 준비할 때였어요.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꽃집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효자들이 많다. 정말 깜짝 놀랐다. 진짜 오버날 되면은 꽃집에 상품이 없어서 미어 터진다. 그래서 준비를 계속 해놓고 한 날 내도록 해놔도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의아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부모님 선물 드릴 때 꽃을 사도 저는 소비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근처 꽃집에 사고, 그 다음에 용돈을 드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꽃집의 그 생산자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짜 대박인가 해서 혼자 용돈 박스를 막 맘대로 보려고 생쇼를 했어요. 그래서 막 다이소가 아니라 당근으로 찾아서 조화도 사보고,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꼽아도 보고 했는데 예쁘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는데 반응도 없고, 그래서 뭔가 뭐지? 이건 잘못됐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면 더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난 잘 팔릴 줄 알았으니까 용돈 박스, 그것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 마인드 알죠? 그러니까 많이 사면 싸고 나 이거 다 팔 수 있을 거야. 괜히 적게 사면은 못 팔 수도 있으니까 많이 사야지 해가지고 그때 200개를 샀던 것 같아, 박스를. 그러니까 엄청나죠. 아무 그런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초보니까 무대포로 가능했던 그런 실천력. 그래서 놀랍게도 종이박스는 그대로 남겨져 있고, 조화도 거의 나중에는 연습만 좀 하다가 쓰레기통으로 거의 버려졌고, 근데 이제 그때는 공방 오픈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원데이 클래스처럼 체험단을 모집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네이션 비누 뭐 이런 형태로. 그랬더니 체험단을 모집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몰려요. 꼭 무료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막 오픈하는데 막 체험단 하는데 몇 명을 또 선정해서 하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또 언젠가는 나의 이제 또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체험단을 함께 했어요.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손님이 오긴 했지만 그 손님이 온 정도는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체험단을 하면서 해보니까 뭐 색다른 경험은 됐죠. 그렇게 첫 번째 어버이날을 망했어요. 첫 번째 해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매출도 거의 체험단 위주로 해서 투자였죠, 거의. 광고 위주니까. 그리고 실제 와서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10분 있었나? 그게 다일 거예요. 근데 그 10분도 금액을 많이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처음이니까 어떻게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춰드리는 형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는 진짜 바빴어요. 그 왜 바빴냐면은, 제가 그 첫 번째 해에 그러다가 무슨 모임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막 사업체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공방도 있고요, 화장품 가게도 있고요, 꽃집도 있고요, 종류별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비가 좀 비싸가지고 저도 한 1년 못 있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좋은 경험이었던 거에, 거기서 제가 정보를 얻었던 게 정부 지원 사업? 저는 계속 학원 강사만 했었으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개념도 몰랐었거든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한두 개씩 해보면서 떨어지고 이러다가 합격도 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꽃집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7년이, 올해는, 지금은 7년이 훨씬 넘었겠죠? 그때 당시에 한 5년, 4년, 5년 차였나? 3, 4년 차?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데, 이때 진짜 바쁘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이제 협동으로 이걸 해볼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카네이션 비누를 만들어서 꽃에 이렇게 넣어서 같이 팔아볼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깥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막 팔았던 게 아니라 이 모임 내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임 내에 그 같이 모여있는 계신 분들에게 판매율은 저조했고요. 한 3개 팔았나?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거를 해보면서 이제 꽃집의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비누 한 구짜리를 그래도 몇 개 나눠서 꽃이랑 같이 해서 팔아보겠다. 그래서 5개만 달라 하셨나? 그래서 그 5개 만들어서 갖다 드리러 이제 갔는데, 그날이 어버이날 전날이었나? 그 주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로컬 손님들이 계속 이제 막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예약 주문보다는 오히려 지나가시는 분들이 급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 금액이, 예를 들면 우리 꽃 화분, 카네이션 화분 있잖아요. 시장에서 떼오면 한 3,000원, 4,000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를 예쁘게
좀 더 화병처럼 무슨 화분 같은 데 옮겨가지고 막 3만 원에 이렇게 판매도 하고요. 아니면은 화분에 옮기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꽃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다 꼽는데 그렇게 감사장에 꼽아가지고 15,000원이 이렇게. 근데 그때 한 50개가 바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50개가 거의 다 팔렸어요. 다 팔렸고 뭐 그러면서 예약 주문도 지금까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예약 주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틈날 때마다 계속 만들어요. 꽃 그거를 뭐 바구니 계속. 그래서 아, 저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몸소 느꼈고, 그리고 저는 왜 두 번째 해 잘 팔렸냐면은 그 분이 이제 인스타도 되어 있고 뭐 블로그나 뭐 활동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진짜 되나 해가지고 따라서 그냥 인스타에 조금 올려보고 블로그에 조금 올려보고, 그래서 용돈 박스 정도는 비누 꽃이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제가 그분을 따라한 게 아니라 용돈 박스는 다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지난해에 용돈 박스 장뜻 사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꽃집 사장님이 가는 그 시장에 뭐 조화 가게라든지 그때 뭐 물건 사입하러 갈 때 따라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도와준다고, 꽃 되는 거 도와주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 저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아, 비누꽃을 혼자 사러도 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시장에 혼자 가서 비누꽃을 사 와가지고 혼자 요렇게 저렇게도 세팅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로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키워드가 잘 먹혔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상단에 노출이 됐었나 봐요. 한번 노출되니까 그 블로그 보고 연락 온 게, 사람들 귀찮을 수 있는데 그냥 문자 그 예약, 우리 케이크 같은 거 주문할 때 귀찮은 뭐 성함, 연락처 있죠. 저는 그거 하는 것도 진짜 싫어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렇게 보내줘요, 킥으로. 그래서 와, 그래서 진짜 그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때 한 50개인가 용돈 박스 예약 주문 그렇게 받고, 당일에도 문의 전화가 왔었지만 전 갈 수 없었죠. 왜냐면 저도 이제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그 전까지 예약 판매를 하고 멈추긴 했지만 저는 진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꽃집의 그 당일 전 주말에 판매량은 와, 더 놀라웠고. 그래서 이걸 보신 선생님들도 만약 공방을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면 1층에 우리가 꽃은 아니더라도 용돈 박스라든지 뭐 그 관련된 상품들을 앞에 진열을 해놓고 배너라든지 그 현수막 비자하우스 이런 데 주문하면 저렴하잖아요. 한 1, 2만 원 정도 투자해서 좀 붙여놓고 갖다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2020년도에 올려놓은 거를 전 그 후로 카네이션 뭐라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다 조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문의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올려놓으면 그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3년차, 그러니까 작년이 3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양가 챙기는 것도 있었고, 또한 저는 이제 출근 수업 위주만 하겠다라고 이제 딱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부자재를 사고 만들고 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올해는 제가 지금 몸이 이러다 보니까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 돈을 못 버는 시간도 올 것만 같고, 뭔가 나랑 경력 단절이 되고 싶지 않은데 경력 단절 여성이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약간 불안하면서 걱정도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나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방하신 선생님들한테 아까 진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올해 바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판매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올리세요. 근데 그게 남겨져 있으면 몇 년째 계속 연락이 와요. 저도 그냥 그렇게 몇 년째 연락이 왔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시도도 해봤어요. 잘 팔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자, 재작년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많이 팔아봤으니까 공방쌤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그 하나를 제품을 같이 만들어서 팔면 더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3번인가 4번을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좋은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순수익 금액을 나눠야 되는데, 또 누가 얼마만큼 힘들게 투자했냐 이런 부분도 생기고, 얼마에 판매를 할 거냐 이런 막 시장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한 명이 아닌 3명이 나눠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래도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상품을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별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힘드신 분도 있고, 또는 이미 내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있어. 그럼 그거를 밀고 싶지, 우리 같이 하는 거를 굳이 내까지 신경 안 쓰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언젠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부터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해보고 싶은 분은 해보셔야겠다. 저는 그런 것도 또 그것도 해봤어요. 어떤 걸 해봤냐면은, 미용실이라든지 어디 샵에 가서, 그러니까 어버이날 상품을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으면은 미리 사전 예약 받으면 이게 그분들한테도 돈을 조금 나눠주는 구조가 되면 열심히 잘 이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수수료를 떼어주는?
근데 이게 수술을 많이 떼어줄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상품성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공구 같은 걸 하면은 금액이 진짜 저렴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확 끌리는 여기만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나는 내가 일부 돈을 나눠주기만 하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새로운 그 매출의 수단이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 판명이 됐고, 그리고 포스트를 진짜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거기 대표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포스트도 붙였는데 그것도 해보기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한 걸 보고 나니까 이거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막 도전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건 없었고, 오히려 그냥 블로그에 조금 올리고 내 인스타에 올리고 내 혼자 제품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올려 파는 게 난 제일 효율적이더라. 그리고 만약에 1층 공방이었더라면, 특히나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라면 더 놔두고 팔아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미리 현수막을 거의 한 달 전부터 보통 걸시더라고요. 그러면 맞다, 그때 카네이션 뭐 적혀있는 것 같던데 하면서 다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당일 어디 안 가셔도 된다, 이래도 된다 하면 뭐 퀵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급한 분들은 또 그만한 돈을 내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운 제품을 아예 만들어서 한 달 전부터 릴스에 올리시면서 이거 특허 출원 중이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거의 핸드메이드 상품으로 해서 거의 6만 원 가까이 판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걸 보고, 생각보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버이날에 돈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아직 그래도 조금은 남았잖아요. 15일, 2주가 남았나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기준으로 하면 2주가 정도 남았으니까, 스승의 날 대비로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은 뭘까? 이게 판매가 안 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를 해놓으면 내년에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올려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어버이날 대비해서는 출강 수업이 있긴 해요. 이렇게 방향제 같은 거 만드는 출강 수업이 있긴 한데, 뭐 그게 금액이 막 좋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로 연락 온 센터였고, 그래서 얘기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전엔 너무 저렴하게 얘기를 하셨고, 아니면 그냥 진짜 금액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고 몇 군데 알아보신 다음에 제일 저렴한 데로 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우선은 5월 어버이날 스승의 날은 생각보다 진짜 돈이 잘 벌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되게 찬스다. 그리고 우리 상품으로 이게 스승의 날 제품이 될까? 이게 어버이날 제품이 될까?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색다른 제품들을 찾는 경우도 많고 많은 시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선 올려야 된다.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한 번씩 이제 들어가 보면 저걸 산다고? 근데 사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해봐야 아는구나. 그래서 해보시라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1층 공방이라든지 계시면 그냥 제품 좀 카네이션이나 띠지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해보시라.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아요. 아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되고 나서부터 그러고 많이 배웠죠. 다시는 저런 식으로 주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봉투를 구매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필요 정도만. 그리고 예약이 좀 어느 정도 또 는다. 그러면 추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버이날을 처음 맞이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약 문의가 별로 없다, 그리고 판매가 저조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으로도 그때 판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리뷰 하나도 없어도 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 둘씩 여기저기 올리고 여기저기 해보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저는 블로그, 인스타가 가장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타겟 광고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광고는 돌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필요하면 돌리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소액, 2, 3만 원, 효과도 없을 정도의 2, 3만 원. 그게 그 광고비가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2024년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2025년을 위해서도 미리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다 모두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공방하는 안쌤이었어요.